자기계발책 많이 읽으시나요? 네, 자기계발책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생활해 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자기계발책에서 말하는 대로 1년 동안 살아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걸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딱 1년만 남아 생각할게요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고른 건 아니고 여기에 오로지 행복해지겠다는 일념으로 도전한 내면 탐구 프로젝트, 이 문구가 궁금해서 제가 빌려봤거든요. 1년 동안 어떻게 내면 탐구를 했을까. 이 책은 이 저자가 한 달에 한 권씩 자기계발책을 고르고요. 그리고 그 자기계발책에서 하라는 대로 한 달씩 보내보는 겁니다. 그렇게 1년을 살아보면 내년에는 내 삶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시작을 해봐요. 근데 이게 시작할 때도 되게 재밌는 게 이 저자가 이제 30대 중반에 열심히 일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기사를 써내면서 이제 돈을 받는 에디터라고 할까요? 예,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친구가 항상 자기 개발책을 읽고 열심히 하는데 이제 변함이 없으니까 이제 옆에서 비아냥됩니다. 친구들이. 너 저번에는 저 책 읽고 뭐 한다더니 뭐가 있었어? 뭐 달라진 게 있었어? 그래서 뭐 부자가 됐어? 예,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가 약간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책에서는 다들 자기 책 한 권만 읽으면 뭔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는 사실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현타가 오죠.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시나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원래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는데 그 계기가 이제 자기계발책 한 권을 읽고 거기에서 시도를 해봐라. 그리고 막상 또 막 이렇게 들이대고 시도를 했을 때 의외로 또 잘 풀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퇴사를 결정하게 된 거거든요. 그 용기를 얻고 퇴사를 하고 또 막상 퇴사를 하니까 또 먹고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 그 책은 내가 그래도 도움이 됐어. 근데 왜 다른 책은 도움이 안 됐는데 그 책은 도움이 됐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책은 실행을 했더라는 거예요. 혹시 책을 읽고 매번 실행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 되게 재밌는데 자기를 굉장히 이제 뭐랄까 비판을 하고요. 냉철하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니는 왜 그럴까? 막 이러면서 자기 한탄도 많이 하고요. 자기 비하도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스스로가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괜찮은 남자들은 나를 좋아할 리가 없고 그리고 멘탈도 약하고 능력도 없고 불안하고 너무너무 외롭게 고독하게 해서 죽는 게 아닐까 이런 불안을 항상 떨고요. 그런 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그러면 실행을 해보겠다. 이 책에서 말하는 걸로 한 달을 꽉 채워서 한번 해볼게. 내 삶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한번 봐 하고 주변에 선포도 하고요. 그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글로 블로그 같은데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렇게 책으로 나왔고 책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 판권으로 팔렸다고도 합니다. 책이 굉장히 재밌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고른 책들 중에는 우리 한국에도 소개되고 한국에서도 많이 읽혔던 그런 책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읽었던 책, 그러니까 나도 읽었던 책인데 그 친구는 같이 읽었는데 이 친구는 행동을 까득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런 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는 제가 굉장히 인생책이라고 생각하는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책도 나오고요. 루이즈 헤이의 치유라는 책도 나오고요. 토니 로빈스의 책도 나오고 자기계발책 너무 유명한 시크릿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 워낙 고전이죠.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이런 거. 근데 중간에 그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읽다 포기합니다. 읽다 맙니다.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저자가 어떤 일까지 시도를 해보냐면 길 가는 사람에게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가서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요. 그냥 말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 거절을 당하는 거에 익숙하기 위해서 막 거절을 당할 만 억지로 막 돈을 깎아달라고 졸라보기도 하고 그런 시도도 하고 또 뭐 스카이다이빙도 해보고요. 또 누드 모델도 해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누드로 모델을 서보기도 하고 스탠딩 코미디에 도전을 해서 사람들 앞에서 발표도 해보고 코미디도 해보고요. 이 저자의 그런 도전 정신 그리고 솔직하고 재기발랄한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고 다음 달엔 어떻게 변할까 또 다음 달엔 어떤 도전을 할까 이런 걸 보는데 굉장히
재밌고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어떤 부분에서 공감이 되냐면 이 저자 굉장히 이제 어떨 때는 막 되게 성장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굉장히 신나하면서 따라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삶이 오히려 더 팍팍해진 것 같고 불안이 없어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우울함이 더 극도로 심해지고요. 자기계발에 빠지고 막 강의 듣고 하느냐고 돈을 막 써버리고 일하는 시간은 줄어서 거의 파산 지경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현타가 오죠. 일을 하기가 싫어. 왜냐면 일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면 나의 성장, 나의 자기계발,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저도 그런 부분에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갔었어요. 어떨 때 그 마음 공부를 할 때 그런 관련 책을 많이 읽을 때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 이렇게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 빨리 수행을 해가지고 나도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그리고 정말 그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를 생각하면서 뭔가 들어가 수행을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이런 생각. 예, 저도 그랬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쪽에서는 제가 재테크책 저자로서 강의를 가면 사람들은 돈 버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눈을 반짝반짝 하시면서 빨리 알려줘. 돈 벌 수 있는 방법 빨리 알려줘. 이런 그런 강연하는 그런 공간. 그리고 돌아오면 제가 읽는 책들은 또 이 무소유와 관련된 수련, 명상에 관련된 책. 그것에 계리해서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문숙님을 만나서 이렇게 독대를 하면서 1시간 정도 이렇게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제가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 아, 무소유의 삶, 그런 거에 되게 로망, 자유롭겠다. 예, 그리고 지금 수행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이런 거에 괴리감이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문숙님의 답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신가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충분히 공감이 간다. 자기도 그런 생각을, 그런 고민을 가졌던 때가 있었다. 충분히 그때 들 수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뭔가 이제 해결이 된다.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고민을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좀 마음이 되게 편했었던 그때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래서 이 저자가 특히 시크릿에서는 막 비판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그 뭐 수표에다가 공을 넣고 쓰는 것부터 이게 뭐냐, 뭔 짓이냐, 막 이제 싶다 싶으면서도 또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끌어당김 법칙에 대해서도 막 시도를 많이 해보고요. 또 나름의 또 관련 성과도 얻으면서 재밌어요. 여기에서 중간에 이제 시크릿을 할 때는 그 비전 보드도 만들었는데 막 뭐 부자가 되는 거, 뭐 100억 부자, 뭐 여러 가지를 놨는데 거기에서 야채즙을 마시면서 막 와인도 마시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삶을 그리면서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는데, 결국에는 그 한 달 동안 뭔가 극적인 그런 변화는 일어난 건 아니지만 와인에 관련된, 그리고 그 녹즙 그런 거에 관련된 기사 요청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마시면서 그 그림과 똑같은 그런 걸 마시면서 또 기사를 쓰게 되는 그런 걸로 그 시크릿 페이지는 또 이제 종결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끝없이 자기 성장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 이 저자의 이야기. 그러다 현타가 오고 좌절도 하고 우울하고 저 바닷가에 침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점점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게 되고요. 스스로의 그런 아픔이나 상처를 또 마주보는 기회도 많이 겪게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요, 진짜 반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마지막엔 약간 반전도 있고요. 마지막에 약간 반전이 있는데 마지막의 이야기가 특히 또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은 굉장히 유머러스했고 마지막도 되게 좋았다. 네.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굉장히 잘 믿는 편인데 또 신기한 경험을 한 게, 한 이 정도,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읽었을 때 제가, 와, 이 책은 되게 영화화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에 그 플레이 잇 러브인가요?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을 했었던 그 영화가 있잖아요. 그것도 한 중년의 여자가 이제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그런 이탈리아나 발리 뭐 이런 여행지를 이렇게 쫓으면서 담은 그런 책에서 책이 잘 팔려서 이제 영화가 된 건데, 이건 약간 이제 30대 중반이 나오다 보니까 젊은 버전? 그리고 브리짓 존스의 다이어리 같은 약간 좀 퉁통하고 푼수 같고 그러면서도 좀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그 이미지가 그려지면서 되게 영화 하면 좋겠다. 브리짓 존스 다이어리 같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몇 페이지에 브리짓 존스 다이어리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 저자 그 영화를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러다의 법칙은 제가 집중하면 그 부분이 이렇게 틱 튀어나오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많이 겪어보셨죠? 이거 딴 길로 빠졌지만. 자, 어찌됐건 자기계발책을 많이 읽으시고 또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자기 성장을 추구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공감이 갈 만한 책입니다. 광고 아니고요. 제가 도서관에서 우연히 본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 그게 자기 개발인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사랑이고 그게 자기 개발의 끝판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서 가슴도 좀 따뜻해지고 또 웃으면서 웃기기도 하고 공감도 가고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책에 소개된 것 중에 아직 한국에 소개가 안 된 책들이 있었는데, 그 책을 제가 지금 출판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좀 수입해서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좀 더 살펴봐서 기회를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더운 여름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방학이다 보니까 확실히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제 시간이 확 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 데리고 놀러 다니고 뭐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제 할 일을 하니까 많이 좀 바빴던 것 같고요. 이제 방학이 끝나가니까 조금 더 다시 저의 루틴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의 책을 지금 마음에 관련된 재미난 책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 책도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제가 출판사를 시작을 하면서 첫 책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 제가 제 출판사에서 소개시켜드릴 책도 여러분 아마 저희 구독자님들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책들만 소개하려고 하니까요. 그 책도 무엇이 될지 또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